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러입니다. S&P 500과 슈드 이 두 개의 ETF를 동시에 모아가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시죠? 저도 이 두 개의 ETF를 여러 영상을 통해 다룬 만큼 두 ETF 모두 큰 애정을 갖고 있는 ETF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 두 개의 ETF를 몇 대 몇의 비율로 모아가면 좋을지 이런 의견을 참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딱 몇 대 몇 이렇게 정해두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주식의 비중을 좀 더 많이 모아가는 이런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가치주 비중이 높은 슈드보다 다른 성장주 비중이 높은 ETF를 매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특히 요즘에 저는 S&P 500보다 슈드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모아가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 시점에서 슈드를 S&P 500보다 조금 더 추천하는 네 가지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슈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슈드라고 하면 바로 배당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수 있는데요. 배당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슈드의 장기 성과가 S&P 500만큼 뛰어났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배당금이 잘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와 배당금을 합친 성과가 S&P 500보다 못하다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처럼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슈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1년 동안의 성과가 연평균 13.51%였고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O는 12.83%였던 만큼 슈드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따라서 슈드는 기본적으로 S&P 500만큼의 뛰어난 장기 성과를 기대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 S&P 500이나 슈드 둘 중에 어느 한 상품의 성과가 특정 한 구간에서 더 좋으면 다른 상품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라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따라서 저는 둘 다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S&P 500의 월별 성과에서 슈드의 월별 성과를 빼준 값을 누적해서 더한 값을 표로 나타냈습니다. 이 그래프가 상승한다는 건 S&P 500의 성과가 슈드보다 더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하락한다는 건 슈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S&P 500보다 더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한 가지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혹시 구독자님들께서는 발견하셨나요? 우선 첫 번째는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는 가파르게 하락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 파란색 화살표는 하락한 부분을 표시했는데요.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난 이후에는 어김없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래프에는 등락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두 ETF가 현재까지의 장기 성과가 비슷했기 때문에 짧은 어느 구간에서 S&P 500의 성과가 더 좋으면 좀 있다가 슈드의 성과가 더 좋았고요. 반대로 슈드의 성과가 더 좋으면 S&P 500이 따라잡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주식형 ETF라고 할지라도 일정 구간에서 성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ETF의 투자 스타일이 크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슈드는 극단적으로 가치주의 비중이 높고 반면에 S&P 500은 성장주의 투자 비중이 높은 ETF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유리하고 덜 유리한 종목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보편적으로는 금리가 낮을 때는 성장주의 비중이 높은 S&P 500의 성과가 우수하다가 금리 인상을 하면 가치주 높은 슈드의 성과가 더 나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거시경제 상황에 맞춰 오르고 내리는 것을 조절하기 때문에 가치주와 성장주를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은 어떤가요?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슈드의 성과가 S&P 500보다 뛰어나면서 그래프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올해는 S&P 500의 성과가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한 수준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꽤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말은 조만간 다시 차이가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슈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 제가 현재 슈드를 S&P 500보다 선호하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애플의 주가 조정 가능성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애플 개별주에도 투자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애플 개별주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이미 충분히 높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애플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분기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애플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가장 큰 이유는 인도 시장에서의 아이폰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에요. 과거 아이폰 판매량의 큰 성장을 이끌었던 중국 시장의 역할을 앞으로 인도가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거죠. 하지만 최근에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중국 시장의 절반 수준이고, 인도는 중국과 달리 고급 스마트폰 기종에 대한 수요가 낮아서 예상만큼 아이폰이 잘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미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성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다음 분기까지도 매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의 주가가 올해 많이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이 덕분에 S&P 500 지수도 잘 상승할 수 있었는데요. 당장 애플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가 없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주가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S&P 500은 애플의 비중이 높고 슈드는 애플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슈드의 주가 흐름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근거는 역사적인 배당 수익률로 판단했을 때 현재의 주가 수준이 슈드가 더 저평가 상태라는 점이에요. 주가 저평가, 고평가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PER과 PBR 같은 지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슈드는 가치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요. S&P 500은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활용하면 당연히 슈드가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는 합리적이지 않고요. 두 ETF를 배당주의 관점에서 배당 수익률의 수준을 바탕으로 주가 상태를 가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위에는 슈드의 배당 수익률, 아래는 S&P 500의 배당 수익률 추이인데요. 슈드의 배당 수익률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현재 배당 수익률이 3.5% 수준이니까 역대 최저 배당 수익률인 2.5%보다 1%포인트나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건 배당금의 금액 대비 주가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의 배당 수익률은 현재 1.51% 정도 되는데요. 최근 10년 동안의 배당 수익률의 중간값이 1.73%인 걸 감안하면 배당 수익률이 꽤 낮은 상태이고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주가가 배당금 대비 고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근거인데요. 제가 앞에서 슈드의 배당 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처럼 배당 수익률이 높을 때 슈드를 모으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은 배당 수익률 3.5%, 주황선은 2.5%인데요. 지금은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리 효과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 수익률의 차이도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2.59%포인트 차이가 발생하고요. 20년 후에는 6.73%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기 주가 흐름과 관계없이 10년 후, 20년 후에 배당금을 많이 받는 것을 목적으로 슈드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 더 많이 매수하는 것이 나중에 배당금을 더 많이 받는 것에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은 요즘에 제가 슈드를 S&P 500보다 더 많이 모으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 네 가지 근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P 500과 슈드의 성과는 장기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재 S&P 500의 성과가 슈드보다 크게 앞선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키를 맞추려면 슈드의 성과가 S&P 500보다 더 앞서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플의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애플 비중이 높지 않은 ETF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배당 수익률인데요. 배당 수익률이 슈드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고요. S&P 500 ETF는 낮은 수준이라서 배당금 대비 주가 수준이 슈드가 더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슈드를 10년 후, 20년 후에 받는 배당금을 목표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이런 분들은 배당 수익률이 높을 때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추후 배당금을 더 많이 받는데 훨씬 유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의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를 했는지겠죠. 이걸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좋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